최근 들어서 토트넘의 브레메르 영입설이 다시금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원래 브레메르가 인터밀란으로 이적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다시피 할 정도로 링크가 강력하게 났던 선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름 이적 시장을 시작하면서 인터밀란과 브레메르의 개인 협상은 거의 끝났다는 소식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인터밀란과 토리노의 이적료 협상이 남은 상태인데, 여기서 토리노가 원래 인터밀란에게 요구했던 금액으로 알려졌던 금액이 3,500만 유로에서 4,000만 유로, 하나로 치면 470억 정도에서 550억 가량의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토리노가 프리미어리그 팀들도 브레메르에 관심이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니까 토리노가 브레메르의 요구 이적료를 5천만 유로 정도는 받아야겠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인터밀란과 토리노의 영입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 사이에서 토트넘이 지금 브레메르 영입전에 참전할 수 있다,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토트넘이 원래는 왼발 센터백이 이 3백 중에서 가장 보강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포지션이었어요. 그래서 바스톤이나 그바르디올, 파우토레스 이렇게 이적료가 비싼 선수들과 링크가 됐었는데, 지금 그 비싼 이적료를 치르고 데려와야 되는 선수들의 이적이 거의 무산이 됐죠. 이제 그러면서 결국에는 랑글레를 바르셀로나에서 임대로 데려오는 것이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제 그렇다면 원래 바스톤이나 그바르디올, 파우토레스 같은 선수에게 들어갈 이적료가 지금 토트넘은 세이브가 된 상태거든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토트넘이 원래는 왼발 센터백 뿐만 아니라 3백 중에서 다이어 자리도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이었어요. 왼발 센터백을 랑글레를 임대로 싸게 데려왔으니까 다이어 자리에서 뛸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하는 건 어떨까? 이러한 지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시금 토트넘이 브레메르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고, 여러 언론들도 브레메르와 토트넘을 계속해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메르의 이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브레메르가 지난 시즌 세리아 내에서도 가장 뛰어난 중앙 수비수였거든요. 실제로 지난 시즌 토리노가 세리아에서 11호 시즌을 마무리했는데, 실점 기록을 보면 나폴리, AC밀란, 인터밀란, 유벤투스 이 네 팀 다음으로 가장 실점이 적은 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토리노가 수비적으로는 그래도 지난 시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준 팀이었거든요. 그런데 토리노의 뛰어난 수비력의 핵심이 브레메르였습니다. 브레메르가 지난 시즌의 세리아 내에서도 가장 뛰어난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블라우비치, 오시멘, 라우타로, 레앙, 이렇게 세리아 내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수들과 맞부딪혔을 때 피지컬적으로 그 공격수들을 대부분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브레메르의 개인 기록들을 보면요, 수비적인 수치가 아주 뛰어난 선수입니다. 일단 인터셉트 성공 횟수를 보면 브레메르가 90분당 3.64회를 기록했는데, 이 기록이 세리아 내에서 가장 높은 기록이고요. 그리고 패스를 차단하는 횟수도 90분당 1.84회를 기록했는데, 이 기록은 토리노 내에서 가장 뛰어난 기록입니다. 그리고 리커버리 횟수가 90분당 14.3회인데 이것 또한 세리아 내에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비 지역에서 압박을 한 횟수가 90분당 8.22회인데 이 기록도 세리아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기록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브레메르가 토리노가 3백을 쓸 때 3백의 중앙 수비수로 나왔었거든요. 마치 토트넘의 로메로처럼 굉장히 전진성이 강한 수비수고, 앞으로 뛰어나가서 전방에서 상대의 볼을 빼앗아오는 이러한 플레이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원 지역에서의 압박 횟수가 90분당 8.04회인데 이게 세리아 수비수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기록입니다. 그리고 팀 내에서도 미드필더들을 제외하면 브레메르가 중원 라인에서의 압박 횟수가 가장 많은 선수였어요. 그만큼 브레메르의 공격적인 수비가 지난 시즌 아주 인상 깊었던 시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선수가 키가 188cm의 장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볼 싸움에도 강점이 충분히 있는 선수라서 공중볼 승리 횟수가 지난 시즌 132회, 90분당 4.8회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도 세리에A 수비수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기록이었습니다. 그만큼 브레메르는 수비적인 수치만 놓고 보면요, 지난 시즌 세리에A 내에서 어떤 선수도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완벽한 수비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기록을 토트넘의 수비라인과 비교해서도 아주 뛰어난 수치거든요. 일단 리커버리 횟수가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가장 많이 했던 선수가 호이비에르 90분당 10.6회고, 그 다음이 로메로 90분당 9.71회였습니다. 그리고 3백의 로메로를 제외한 다른 수비수들을 살펴보면 다이어가 7.04회, 그리고 벤 데이비스가 7.13회였는데 지난 시즌 브레메르의 리커버리 횟수가 14.3회니까 토트넘에서 가장 리커버리를 많이 했던 호이비에르보다 거의 90분당 4개 정도 많은 리커버리를 기록한 선수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난 시즌 토트넘에서 인터셉트 횟수가 가장 많았던 선수가 로메로거든요. 로메로가 90분당 2.78회의 인터셉트를 기록했는데, 이것 또한 브레메르가 지난 시즌 인터셉트 성공 횟수가 3.64회니까 로메로보다 훨씬 뛰어난 인터셉트 기록을 보여줬고, 그리고 벤 데이비스와 다이어와 비교해서도 당연히 훨씬 더 뛰어난 인터셉트를 보여줬다. 그리고 수비라인에서의 압박 횟수는 지난 시즌 로메로가 9.51회, 그리고 벤 데이비스, 다이어 이 순위였는데 지난 시즌 브레메르가 수비라인에서의 압박 횟수가 8.22회니까 로메로보다는 낮지만 벤 데이비스나 다이어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살펴봤던 중원 라인에서의 압박 횟수, 브레메르가 굉장히 공격적인 수비를 하기 때문에 미드필더까지 올라가서 압박을 하고 볼을 빼앗아 오는 횟수가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기록을 보면 중원 라인에서의 압박 횟수는 로메로와 벤 데이비스, 다이어 이 3명의 선수가 중원 라인에서 압박한 횟수가 로메로는 4.78회, 벤 데이비스는 3.26회, 다이어는 2.32회였어요. 그런데 브레메르는 8.04회였으니까 토트넘의 어떤 중앙 수비수들보다 가장 공격적인 수비를 했던 선수였다. 물론 이제 토리노가 토트넘보다 훨씬 더 수비적인 경기를 많이 했던 팀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수치가 살짝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한다고 해도 브레메르의 수비적인 수치는 아주 뛰어난 수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 브레메르의 살짝 약점이 뭐냐면 브레메르는 빌드업 상황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아닙니다. 일단 지난 시즌 토트넘의 3백과 브레메르의 패스 횟수를 비교해보면요, 지난 시즌 토트넘의 수비라인에서 가장 많은 패스를 기록했던 선수가 다이어, 그 다음에 로메로, 벤 데이비스 이 순위였는데 지난 시즌 브레메르는 패스 횟수가 다이어, 로메로, 벤 데이비스보다 확연하게 적은 패스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패스 성공률도 다이어, 로메로, 벤 데이비스보다 낮았어요. 토리노가 공격을 주도하는 팀도 아니고 토트넘보다 당연히 패스 횟수도 적었지만 브레메르가 빌드업을 전개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은 하지 않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수치고요. 그리고 공격 지역으로 패스를 전개한 횟수를 보면 벤 데이비스가 4.4회, 로메로가 2.83회, 다이어가 2.79회였거든요. 그런데 지난 시즌 브레메르는 1.65회를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토트넘의 수비라인보다 브레메르가 낮은 기록이고요. 그리고 전진 패스의 횟수도 벤 데이비스가 4.15회, 다이어가 2.73회, 로메로가 2.54회를 기록하는 동안 브레메르는 토리노에서 1.65회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브레메르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살짝 부족한 빌드업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브레메르가 토트넘으로 온다면 여기서 어떻게 브레메르를 활용할 것인가. 지난 시즌 토리노가 3-4-3 전형을 썼거든요. 그 3-4-3 전형에서 3백의 중앙 수비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토트넘에서는 다이어의 자리죠. 그래서 토트넘으로 온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전술적인 적응이 그렇게 크게 없이 뛸 수가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 지금 랑글레의 영입이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인데 랑글레와 브레메르 이 두 명의 조합이 이루어진다면 랑글레의 부족한 수비력을 브레메르가 메워줄 수 있다는 점에서 브레메르의 영입이 아주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 랑글레가 가장 큰 강점으로 평가받는 것이 바르셀로나 내에서도 빌드업적인 수치가 좋다는 것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랑글레가 살짝 올라가서 빌드업적인 부분에 관여를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랑글레의 단점은 수비 뒷공간을 커버하는데 뛰어난 선수가 아니다. 그런데 브레메르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비적으로 아주 뛰어난 선수고 스피드도 빠르고 신체적인 조건이 아주 좋아서 커버 능력이 뛰어난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랑글레가 올라갔을 때 랑글레의 수비 뒷공간을 브레메르가 완벽하게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선수다. 그래서 만약에 랑글레와 다이어 이 조합이라면 랑글레가 올라갔을 때 다이어 또한 랑글레처럼 민첩성이 부족하고 수비적인 커버 능력이 부족해서 랑글레의 수비 뒷공간을 다이어가 커버하기에는 살짝 무리가 있어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 브레메르가 온다면, 그렇다면 랑글레의 부족한 수비력을 브레메르가 많이 보완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토트넘이 랑글레를 임대해 온다면 브레메르를 선택한 것은 아주 뛰어난 선택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이 브레메르가 현재까지는 인터밀란행에 제일 가깝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인터밀란과 토리노의 이적료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토트넘이 토리노의 요구 이적료를 맞춰주면서 브레메르를 데려오는 것이 토트넘 입장에서는 수비 라인을 보강하는데 아주 뛰어난 선택이 될 수가 있어 보입니다.